네, 저는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에서 때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때로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딜리버리 컨설턴트 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션은 나의 완벽한 개발 비서 아마존 Q와 함께 SDLC 이분하기 가속하기라는 주제로 시니어 딜리버리 컨설턴트 이재현님과 함께 빌더 여러분들께 드릴 인사이트와 감동을 준비했습니다. 주제가 개발 생산성과 관련된 주제이니만큼 개발자 분들께서 많이 와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요즘 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개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활용을 해서 완벽한 개발 비서 형태로 사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고르게 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긍정의 시그널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빨인데요. 다들 이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릭터의 능력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좋은 아이템이 뒷받침되어야 그 세계관에서 원하시는 바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질 텐데요. 개발자에게도 소위 아이템빨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스택 오버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텍스트 편집기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도 API 문서들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큰 위기를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 도구들 대신에 AWS Q 디벨로퍼와 같은 AI 도구가 개발자들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의 제대로 된 활용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세션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존 Q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완벽한 개발 비서 Q 디벨로퍼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SDLC 각 단계별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그리고 각 단계별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이 끝나면 여러분은 기존에 8시간 걸렸던 기획과 개발, 운영 업무를 1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 같이 레벨업하고 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개발 생산성과 관련된 AWS의 생성형 AI 기반의 도우미 서비스인데요. 여기 Q의 능력치를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분야로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최적화 등 SDLC 전반에 걸친 개발 생산성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으로는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바, 파이썬, 고랭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데브옵스 도구, 그리고 요즘 AI 관련 주제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MCP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또한 탁월한 능력으로 보여줍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AWS의 17년 이상의 방대한 기술 문서와 모범 사례로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 기술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탄탄히 쌓아온 여기 보이시는 Q의 아이콘의 모양처럼 육각형 서비스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특별한 강점으로는 먼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부족한 컨텍스트는 여러분들께 Q가 다시 되물어 볼 것이고요. 그렇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안에서 보안 모범 사례를 우선시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AI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해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즉 기획부터 설계, 구현, 검증, 배포와 모니터링, 유지 보수, 개선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로 개발자 여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서와 테스트 코드 작성, 로고 해석, 배포 스크립트와 같은 이 횡단 관심사의 Q 디벨로퍼라는 든든한 아이템바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뉴얼한 작업에 드는 시간은 줄이고 각자의 도메인 지식과 비즈니스 역량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다. Q는 SDLC 전반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의 콘솔과 문서, 슬랙과 팀즈와 같은 메신저, Q가 빌트인된 깃랩, CLI,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IDE 플러그인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CLI는 올해 초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만큼 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CLI는 독립 실행형으로 기존 플러그인 형태의 Q에 제한된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욱 강력해진 Q CLI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좌측에 추상화된 Q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 내부는 아마존 베드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들을 라인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QCLI는 클로드 소넷 3.7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소넷 3.7은 엔트로픽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최신 모델로 특히 코딩 및 복잡한 문제 해결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우측의 자료처럼 실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과 복잡한 작업 처리에 관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한 바 있는 강력한 코딩 모델입니다. 그래서 QCLI는 소넷 3.7을 통해 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CLI를 탁월하게 하는 이 소넷 3.7의 단계별 추론 능력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넷 3.7은 표준 그리고 확장된 사고라는 두 가지 모델을 하나의 모델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사람이 간단한 질문과 복잡한 질문을 대할 때 다르게 사고하는 것처럼 소넷 3.7도 질문의 복잡도에 따라 다른 모드를 사용합니다.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표준 모드를 사용해서 즉각 대답하고 복잡한 문제는 확장된 사고 모드를 통해서 사람처럼 단계별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QCLI가 이 확장된 사고 모드를 사용을 해서 기능으로서 얼마나 유연하게 활용을 하는지는 본 세션의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QCLI를 직접 사용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가벼운 독립 실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터미널에서 직접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 독립 실행형이다 보니 유연한 연계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CP도 최근에 QCLI를 통해 가장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별 추론 능력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소넷 3.7의 확장된 사고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컨텍스트를 인식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들을 실행하고 조정하는 여러 단계들을 거칩니다. 중간 단계들의 과정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에 대한 이해도나 신뢰도가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하실 때 디버깅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디버깅이나 테스트에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인과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트의 액션 수행 능력입니다. QCLI는 요청을 하면 행동과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도 직접 선정해서 사용합니다. AWS CLI, 파일 시스템 조작, 배시 명령어, 그리고 MCP 서버 호출 등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여러 도구들을 조합을 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스택의 개발을 Q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QCLI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도구로 빌드합니다. 빌드 오류 시에는
또 직접 디버깅을 해서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하고 빌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Q의 주요 기능과 SDLC 전반에 걸쳐서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 Q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모는 시니어 딜리버리 컨설턴트 이재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시니어 딜리버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AWS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건을 정의한 다음 이걸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개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딩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되죠. 개발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코드를 테스트해야 되고요. 디버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거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문서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운영과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완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개발 사이클이죠.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 영어로 SDLC, 한글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많은 내용들은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아마존의 Q 디벨로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존의 Q 디벨로퍼는 그 이름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디벨로퍼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Q 디벨로퍼라는 것 자체가 개발자들을 위한 코드 어시스턴트나 혹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터 혹은 리팩토링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말이죠. 근데 Q 디벨로퍼는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클로드 3.7 소넷 모델의 단계별 추론 능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에 특화된 모델이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약 25분, 26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Q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Q 디벨로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그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데모와 함께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마도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은 처음에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문건부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API가 필요해서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줄이 되게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필요성에서 시작하죠. 보통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우리는 자세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할 텐데요. 자, Q 디벨로퍼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상적인 비정형적인 요구사항을 문장으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명확하게 기능 항목으로 정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날리기만 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내 필요한 문건을 문장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능 항목으로 정의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그럼 실행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 인증 기능이나 로그인을 만들고요. 혹은 사용자 계정을 조회하고 혹은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까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수행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간단한 문장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기능 요건 사항으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Q 디벨로퍼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알아서 단계별로 추론하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단지 한두 문장을 던졌을 뿐이지만 대략 10개 정도,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각 항목당 3, 4개씩의 서브 태스크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과정이 요구사항 정의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데모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키노트에서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Q 디벨로퍼의 인텔리제이 플러그인 모듈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동작할 수 있는 CLI 모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독립 실행형으로 돌릴 수 있는 Q 디벨로퍼 CLI에 프롬프트를 넣기 위해서 에디터 버전,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에디터 버전으로 여러 줄에 걸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단 두 줄, 관리자가 로그인해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API가 필요하다라고만 했을 뿐인데,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Q 디벨로퍼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Q 디벨로퍼가 실시간으로 생성해내는 데모 화면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10가지 항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 역시 굉장히 Q 디벨로퍼를 활용하면 속도가 빠르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정의가 됐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할 때 우선 필요한 건 아마도 유저 스토리보드일 거예요. 유저 스토리를 작성해야 되는데 유저 스토리 작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형식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Q 디벨로퍼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방금 정의한 기능을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유저 스토리로 정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팁인데요. 이 다음 문장에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파일로 저장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 결과로서 유저 스토리 파일을 생성하고 실제로 저장했다는 메시지까지 뜨게 됩니다. Q 디벨로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아까 작성한 내용에 이어서 그대로 내용에다가 유저 스토리로 작성을 해달라는 형식의 프롬프트를 던지게 돼요. 파일 이름을 작성해주면 파일로 남기 때문에 이걸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Q 디벨로퍼는 방금 정의한 내용의 요구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명확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자일의 유저 스토리 형식에 맞춰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파일로 저장해주죠. 실제로 이렇게 작성해서 만들어낸 수행 결과 화면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수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MD 파일로 만들어 왔는데요. 마크다운 파일 형식에 따르면은 인증 및 권한 관리나 사용자 계정 조회,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을 모조리 유저 스토리의 형식에 정확하게 맞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MD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유저 스토리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테스트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 유저 스토리는 개발과 테스트의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컨텍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생성해 놨을 경우에 유저 스토리는 다음 컨텍스트를 주지 않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발에서 필요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형성한 겁니다. 실제로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한 땀 한 땀 그린 내용은 아니에요. 이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Q 디벨로퍼에게 저도 많은 도움 요청을 했는데요. Q 디벨로퍼가 만들어준 다이어그램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 관리나 아니면은 계정 관리 혹은 권한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RESTful API 기반으로 설계하고요. 어떤 RESTful API의 코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스토리 파일을 정의했을 때 방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PI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Q 디벨로퍼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드 어시스턴트로 썼던 단순히 그 코드를 완성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코드를 추론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개발 비서 혹은 친근하게 굉장히 잘 알아듣는 개발 신입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명령어를 그냥 전달해서 가이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이드를 하면은 우리는 Q 디벨로퍼는 그 인터랙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데모를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와 다른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화면입니다. 새로 아마존 Q를 띄우고요. 그럼 Q에서 아까 나왔던 것 같은 데모에 필요한 부분을 그 프롬프트를 날리게 돼요. 그러면 다만 앞에서 작성했던 프롬프트가 없었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위해서 컨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작성했던 유저 스토리 파일을 컨텍스트로 던져주기만 하면 Q 디벨로퍼는 그 파일을 읽어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나온 다음에 API를 설계하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형식의 API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불과 한 1, 2분 만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유저 스토리를 만든 다음 그다음에 API로 설계하는 과정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설계 과정이 끝나면은 가볍게 랩업 과정을 거쳐서 큐 디벨로퍼는 알맞은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역시 큐 디벨로퍼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방금 진행한 API 내용에 대해서 저는 프롬프트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파일로도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큐 디벨로퍼는 단계별로 알아서 추론하고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3개의 다이어그램을 제안하고 그걸 만들어내요. 계층 구조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같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가이드를 준다면 거기에 맞는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실제 내용을 봅시다. 에디터를 열고요.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이어그램을 뽑아낼 수 있어요. 문장에서 보시기만 알겠지만 프롬프트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혹은 우리가 가이드를 주듯이 전달하기만 하면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이어그램화시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파일로 만들어진 형식입니다. 이걸 저는 보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랜트 U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플랜트 X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깔끔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일단 넘어갑시다. 설계 다이어그램 관계를 끝내는 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금 프롬프트에 의해서 큐 디벨로퍼가 생성한 다이어그램의 모습입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짧은 프롬프트를 넣은 것에 비하면은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시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큐 디벨로퍼가 만들어준 결과는 이렇습니다. 관리자 계정 생성 API와 거기 아래에서 사용자 계정의 상태 관리 그리고 패치 부분, 포스트 부분까지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API를 설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발 역시도 예전처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코드는 단지 우리는 가이드만 주면 되죠. 가이드로 예를 들어서 JDK 21을 쓰고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 JPA 그레이드를 쓰겠다고 하고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 패턴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앞서 전달했던 유저 스토리를 읽고 큐 디벨로퍼는 자연히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앞에서 컨텍스트를 줬다면 이제 프롬프트에서는 한 번에 모든 코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쪼개서 엔티티를 서비스 그리고 컨트롤러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시로 쪼개서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엔티티부터 작성하는 과정을 프롬프트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티티가 몇 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실행 결과 큐 디벨로퍼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죠. 네. 실제 수행 결과입니다. 필요한 엔티티 목록이 무엇이고 사용자 관련 엔티티가 필요하다든가 혹은 인증 및 권한 관련 엔티티가 필요하거나 혹은 보안 관련 엔티티는 몇 개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서 큐 디벨로퍼가 판단하고 상세화해 주는 과정까지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할 필요 없이 가이드만 주실 뿐이에요. 이걸 거쳐서 우리는 SDLC에서 개발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된 코드를 봅시다. 이 엔티티 관계까지 정의를 맞추고 나면 실제 작성된 코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코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코드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첫 줄을 만들고 나머지 코드를 채워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단지 컨텍스트를 주고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큐 디벨로퍼는 알아서 이 코드들을 생성해내게 되죠. 네. 결론입니다. 유저 스토리 바탕으로 16개 엔티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핵심 엔티티는 무엇이며 DDD 관점에서는 이 엔티티들이 어떻게 애그리get을 형성하는지 구체적인 비즈니스 규칙과 불변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애그리get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굉장히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엔티티가 나왔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코드를 전부 작성하는 과정을 봅시다. 나머지 코드를 전부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도 앞서서 우리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DD 패턴으로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듣고 큐 디벨로퍼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코드들이 있죠.
개발이 완료됐으면 이제 큐 디벨로퍼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일 텐데요. 코드를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이죠. 코드를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은 힘듭니다. 근데 큐 디벨로퍼가 단지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보면은 되게 조금만 보시는 겁니다. 큐 디벨로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엣지 케이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외 상황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이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테스트가 실패했다면 실패 테스트 로그를 통해서 실패 원인을 추론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성한 혹은 큐 디벨로퍼 자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리팩토링 제안을 해주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코드를 주고 이 코드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이 메서드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로 필요할지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케이스를 알아서 판단하고 필요한 케이스가 무엇인지 제안을 해 줄 거예요. 네. 이어서 이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서 혹은 메서드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엣지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질문을 하셔도 큐 디벨로퍼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예외사항 중심으로 말이죠. 테스트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것 역시 큐 디벨로퍼가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테스트 디버깅 단계를 건너뛰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빌드와 배포 단계가 있는데요. 빌드와 배포 단계에서 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커라이즈를 한다고 가정했다면 도커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도커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익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배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테라폼, CDK 혹은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모두 다요. 환경 변수를 구성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배포 전략까지 모두 다 제안을 해줍니다. 네. 자, 각각의 프롬프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프롬프트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줄곧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이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가이드를 주고 빌드와 배포 단계에서 필요한 도커 파일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원하는 도커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필요한 조건 정도는 저희가 줄 필요가 있겠죠. 네. 프로젝트에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푸시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플로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배포하기 위한 테라폼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테라폼 코드는 인프라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설계할 때 필요한 조건, ALB를 연결한다든가 인스턴스의 미니멈 사이즈가 몇 개라든지 오토 스케일링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바를 알아듣고 필요한 걸 만들어낼 테니까요. 네. 실제 데모를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데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큐 디벨로퍼를 열고 테라폼 코드와 함께 필요한 내용에 잠시만요.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함께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테라폼 코드 작성하고 GitHub 액션의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되는데요. 큐 디벨로퍼를 통해서 이 기간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으로 만들어진 레포지토리를 만들고요. VPC를 설계합니다. 이어서 서브넷을 생성하고요. 게이트웨이도 만들어내죠. EIP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EIP도 만들어내고 ECR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ECS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서비스가 우리는 ECS 클러스터에 배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적절한 권한과 아키텍처 그리고 인프라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큐 디벨로퍼는 ALB를 포함한 ECS 클러스터의 전체에 대한 코드를 테라폼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지금마저 마지막으로 ECS에 대한 파일을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ECS 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테라폼으로 작성된 내용들에 대해서 인프라가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ECS 서비스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 밸런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태그까지 붙이는 거죠. 실제로 아웃풋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테스트를 하면서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큐 디벨로퍼가 잘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큐 디벨로퍼는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환경 변수 처리까지 깔끔하게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해서
깔끔한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내용에 대한 랩업까지 해주는 것도 놓치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서화 단계입니다. 문서화 역시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면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컨트롤러나 라우트 코드 기반으로 해서 오픈 API나 스웨거 명세를 작성해야 될 때가 있죠. 코드 축석을 작성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문서도 있고요. 리드미 파일을 작성하는 기본이고요. 개발자의 혹은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역시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봅시다. 스프링부트의 유저 컨트롤러 코드를 기반으로 오픈 API 스펙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이거에 대한 맞는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함수별 주석을 자바독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만 하면 함수별 주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설치 방법이나 실행, 그리고 API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포괄해서 우리가 요청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아두고 받아들일 겁니다. 네. 데모로 봅시다. 지금 보시는 데모에서는 리드미 파일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면 우리는 방금 작성한 시스템, 아까부터 요구사항을 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계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설치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빌드를 해야 되는지,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API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로그아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록은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줘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이드만 줬을 뿐인데 알아서 만들어주는 편리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포크나 푸시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큐 디벨로퍼가 자연스럽게 생성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대부분 큐 디벨로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큐 디벨로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SDLC 라이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바로 운영과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도 우리는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니터링 지표를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알람 조건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운영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헬스 체크나 셀프 디버깅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죠. 이 API 서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지표들을 설정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이것도 그냥 큐 디벨로퍼에게 요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알아서 뽑아내게 되죠. 자, 실제로 요청하는 내용을 봅시다.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링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설정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면 성능 관련 지표들을 물어보고 답을 해주고요. 레이턴시나 스루풋, 그리고 리소스 사용률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안정성 관련 지표를 뽑아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관련 지표, 매트릭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알람 설정을 할 때 어떤 매트릭으로 어떤 권장사항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수치를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큐 디벨로퍼가 해주는 영역 중에 하나죠. 네. 그 이외에도 RPS가 갑자기 감소했을 때 어떻게 경고 알람을 보여야 되는지 조건을 설계해 주기도 하고요. 네. 데모를 봅시다. CPU 사용률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테라폼으로 알람 설정 코드를 작성하는 예시를 이렇게 우리는 데모 화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어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큐 디벨로퍼를 활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그를 분석해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ECS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큐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상상하고 그걸 전달하기만 하면 큐 디벨로퍼는 우리가 운영하는 SDLC 전반의 과정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가치를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SDLC 전반에 걸쳐서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팁입니다. 우리는 큐 디벨로퍼 CLI를 보다 더 개발자와 편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제어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만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이스를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성으로 제어하는 음성 데이터가 아마존의 트랜스크라이브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라이브는 보이스를 텍스트로 바꿔주게 되죠. 텍스트로 바뀌게 되면 이 텍스트를 다시 q CLI로 던지기만 하면 그 CLI 결과물이 알아서 클로드 3.7 소넷 모델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헬스체크용 API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원하는 바로 음성으로 되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약입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개발 생산성과 관련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맥락을 이해하고요.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보안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죠. 무엇보다도 향상된 CLI 에이전트 덕분에 우리는 단계별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단순히 개발, 코드 어시스턴트 이외에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SDLC 각 단계에 Q 디벨로퍼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쉽게 말해서 빨리 퇴근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 및 디버깅을 하고 빌드 및 배포로 가는 과정을 거쳐서 문서화를 하고 운영,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Q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Q 디벨로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SDLC 전반의 생산성을 이분하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